자, 이번 영상에서는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2021년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이죠. 같이 좀 이해하고 혹시 수능이 출제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를 독해해 가는 거구나 라는 방법을 좀 익히면 그러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석은 뭐 너무 유명한 시인이니까 우리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고등문학 과정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고요. 흰 바람벽이 있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친구들이 사실 많죠. 뭐 이 영상을 또 고2들이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흰 바람벽이 있어. 제목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제목에 뭐가 있대? 흰 바람벽이 있대. 이 흰 바람벽이 뭔진 잘 모르겠어요. 흰 벽이 있지, 흰 벽. 흰 벽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나지. 그러면 이 흰 바람벽이 뭔가 이 작품에서 주된 상징적인 의미를 갖거나 아니면 어떤 중심적인 기능을 할 거야 정도로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보를 잡고 흰 바람벽이 나오면 주목해서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 한번 보죠.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자, 찾을 수 있는 정보, 시간, 공간의 배경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좁다란 방.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잡으시고요. 제목과 관련해 체크해야 될 단어도 여기 있어요. 흰 바람벽이 있었죠. 그리고 주 정서 노출됐어. 정서의 직접 제시 잡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정서가 마이너스의 정서다 라는 거 잡으시고요.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척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가 베인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여러분, 요 물결 표시했던 단어들을 보면 모두 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선생님도 그래서 정리해놨죠. 화자의 상황 어떤 거 같냐? 뭐 지쳤다든지 때가 베었다든지 어둡다든지 이런 걸 보니까 가난하고 고달픈 상황에 있구나. 때가 베인 옷을 입고 있단 말이야. 다 낡았다고 이런 것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쳤다 뭐 이런 것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고달프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형용사들을 통해서 사실은 잡는 거죠.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난하고 고달픈 상황에 있는 화자가 어떤 정서를 다시 노출시켰냐면 외롭다라는 정서를 노출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고 고달프고 혼자 있구나. 외로워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앞부분에서 그래서 잡으시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쩐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벽이야. 벽이면 화자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갑자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면서 탁 이게 흰 바람벽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여기에 자기 엄마가 나타나는 거야. 마치 영화 장면처럼. 영사막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흰 바람벽이 이제 영사막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있는 그 스크린 있잖아. 그 스크린 역할을 하는 거지. 뭐 프로젝터 같은 걸 이렇게 쏠 때 그걸 이제 영사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흰 바람벽에 갑자기 나 너무 외로워. 나는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이 추위가 조금 덜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탁 나타났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바람벽이 극장의 영사막 역할을 했고 무엇이 비춰졌다?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비춰진 거지. 그러니까
어쩐 일이야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기억에 이 어인일인가에 내포된 정서는 여러분 놀라움도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너무 반갑고 그리웠겠지.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혼자 있단 말이야. 어른이 되어서 난 굉장히 가난하고 고달프고 아주 쓸쓸한 처지에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영사막에 탁 나타나. 바람벽에 엄마의 영상이 딱 비쳤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보고 싶겠어. 반갑고 그립기 때문에 엄마가 나타나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반가움과 그리움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A가 담당하는 기능은 뭐냐? 시적 전환의 기능을 했겠구나. 자, 시적 전환, 어떤 전환이 있었다? 정서의 변화가 있었겠구나 라는 걸 잡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어땠어요, 여러분? 외롭고 쓸쓸했잖아. 그런데 그리움과 반가움으로 휙 바뀐 거죠. 됐죠? 자, 공감각적 표현법이 사용된 구절 어디? 시퍼러둥둥하니 춥다. 춥다라는 건 여러분 뭐로 느껴? 피부로 느껴, 피부로. 그러니까 뭐야? 촉각이야. 그런데 그걸 시퍼렇다 라는 색깔로 바꿔놨죠? 그래서 촉각의 시각화가 쓰인 공감각적 표현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엄마 모습이 보였어. 엄마 보고 싶어. 눈물 뚝뚝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상이 다시 휙 바뀌었어. 누가 나타났어? 이번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어머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아비가 있네? 지아비 누구야? 남편이란 뜻이잖아. 남편과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아이죠? 아이가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자, 두 번째 영상이 비쳤는데 그 영상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 따뜻한 가정을 일구고 저녁을 먹고 있는 장면이 또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나타난 거죠. 자, 10번 정리해 봅시다. 영사막에 다른 영상이 비춰졌는데 이걸 통해 우리는 화자의 바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떤 바람이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 사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 화자는 너무 눈물나게 그립고 소망하는 것이 없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화자는 어때요? 혼자 가난하고 고달픈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죠. 혼자 그냥 바람벽을 의지 삼아 그 벽에 나타내는 영상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중인 거야. 그죠? 자,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어. 어머니도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 없죠. 그렇다면 여기 그런데부터 먹는다까지는 화자의 상상이었구나. 화자가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고 있구나. 그리움의 대상들을 지금 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또 이지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니은다 계속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형 생생한 느낌을 주는 효과 모두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요거 정리된 거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지막하여는요, 그냥 잠깐 시간이 흘러 많이 흐르지 않은 시간이란 뜻이니까 잠시 뒤에 이렇게 쓰셨으면 맞아요. 디귿. 내 쓸쓸한 얼굴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갔다 그랬다는 얘기는 자, 시선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시선의 방향이 외부에 있었어. 그 첫 번째 외부 대상이 늙은 어머니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대상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세 번째 영상은 뭐냐면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글자들이 지나갔다 그랬으니까 나에게로 시선이 옮겨진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뭐다? 자아성찰의 장면이 되는 거죠. 자기의 내면에 비춰지는 어떤 문장이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그 문장들은 뭐였냐? 이거였던 거야. B.
자, 화자의 태도와 가치관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시를 계속 공부했던 친구들은 모두 다 알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후반부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 뭐냐? 화자의 태도다. 화자의 정서다. 이게 주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부터 후반부가 지금 시작된 요 문장 같은 경우는 화자의 태도와 가치관을 담고 있는 문장이구나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나는 태어났어. 어떻게? 가난하고 외롭게 살도록,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어. 그런데 어때? 높아. 높은 존재로 태어났다, 그 얘기야. 화자의 가치관 정리해 봅시다. 운명론적 자존의식을 통해 힘겨운 삶을 인내할 힘을 얻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운명론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잖아. 당위잖아, 당위. 나 그렇게 태어났다니까? 아,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하라고, 뭐 이런 말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난 이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난 거야. 운명론이죠, 운명론. 우리 이런 가치관을 운명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근데 왜 거기에 자존의식이란 말을 집어넣었을까? 자존의식. 자존이라는 건 자존중이잖아. 자기를 존중하는 거잖아. 그럼 봐라, 여러분.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건 현재의 마이너스잖아. 그런데 그 현재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높고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말 이렇게 외롭고 가난하고 쓸쓸한 이 마이너스의 처지에서도 나는 높아. 난 높은 존재야. 누구도 나를 모욕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것이 뭐다?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존감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 쌤이 묶어서 운명론적 자존의식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높다는 것도 현재 화자가 그냥 의지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 난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 난 아주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운명론적 자존의식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자, 여러분 이런 자존의식을 운명론적으로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내가 갖고 있어. 자존감을. 그런 사람은 누가 이렇게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어떤 가혹한 현실이 오더라도 그냥 태생적으로 자존감이 높다니까? 그러면 아무도 방해 못할 거 아니야. 어떤 현실도 이 사람을 꺾어놓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힘겨운 삶을 인내하는 힘이 되는 거야. 자존감이. 운명론적 자존감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화자의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화자는 아주 가난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나는 가난해. 그렇지만 난 높은 존재야. 난 그렇게 하늘이 나를 이곳에 내려보내셨어. 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이 현실을 견디고 있구나라는 걸 읽어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이랬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봐봐. 요거 대구잖아. 대구니까 위로하는 듯이랑 울력하는 듯이가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대응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번 봐봐. 울력하다는 원래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함께 일을 하다라는 뜻인데 위 본문에서 어떤 의미니?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야.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그랬으니까 위로랑 비슷한 의미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나를 위로하듯이 또 나를 막 이렇게 북돋아 주듯이 나를 막 격려하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막 이렇게 강하게 지나간 거지. 이런 글자들이 지나갔어. 하늘이 역시 운명이다. 그지? 운명론적 가치관이지. 하늘 얘기하면 운명론적 가치관이지 뭐.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 플러스지. 모두 어떻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셨어.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슬픔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 자, 이렇게 만든 존재들은 다 어떤 존재들이야?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다 라는 거지.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야? 내가 있네. 내가 있구나. 나는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존이지, 자존의식. 이걸 드러내는 거죠.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란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시, 초생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되게 연약함이야. 연약함. 그리고 그냥 순결함 뭐 그래도 되겠다. 그치? 자연물이니까 여러분 인공적이거나 인위적인 어떤 티가 가지 않은 욕심, 욕망 이런 게 있지 않은 그런 자연적 존재들이니까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D, 자, 요 인물들 누구야? 외롭고 쓸쓸하지만 고결한 삶을 살았던 시인들. 이야, 백석도 시인이잖아. 이 시적 화자도 시인의 어떤 시인의 분신과 같은 존재니까 이 시적 화자가 생각했던 아주 하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시인들을 일부러 가지고 온 것 같죠? 그죠? 외롭고 쓸쓸하지만 이분들 공통적으로 어땠다? 고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리고 고결한 시를 썼던 사람들인 거죠. 하늘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존재들이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그런 것처럼 하늘은 어떻다.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건 일부러 가난하게 일부러 쓸쓸하게 살도록 둔다. 그래서 충분히 사랑을 느끼게끔 충분히 연민을 느끼고 충분히 슬픔을 아는 존재들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들이 가장 높고 귀한 존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C와 D에 사용된 표현법 여러분,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 뭐뭐과 뭐뭐과 이거 다 뭐야? 열거 쓰였고요. 또 C와 D 묶어보면 이거 문장구조 비슷하구나. 대구법이 쓰였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반복법 쓴 사람도 괜찮습니다. 됐죠? 결국 자 정리 18번이 중요하겠다. 화자가 자신의 외롭고 가난하며 힘겨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건 뭐다? 여러분 이거 빠지면 안 돼. 운명론적 가치관을 통한 자기 위안입니다. 자 선생님 시험지로 테스트를 먼저 치렀던 친구들은 그냥 자기 위안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반만 맞아. 반만. 여기 중요한 건 뭐야? 백석이 시에서 특히 또 중요한 건 뭐다? 운명론적 자존의식입니다. 운명론적 가치관. 우리가 보통 여러분 주의하고 가야 될 게 운명론적 가치관이라는 건 대단히 인간의 의지 또는 인간의 어떤 주체성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가치관으로 마이너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백석이 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공부했던 친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백석이 시들을 쭉 보면 굉장히 고향의 그 이웃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그 따뜻하고 온기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그려놓고 있는 시들이 있고 그 반대쪽에 아주 불행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처지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그려놓는 시들이 있어. 근데 이런 시들 같은 경우 다시 말해 부정적인 현실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걸 의지적으로 극복해내는데 그 극복해낼 때 활용하는 소재가 바로 뭐다? 운명론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백석의 시에서는 화자의 태도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놓는 기능을 하는 게 운명론적 가치관이야. 그거를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를 통해서 선생님이 잠깐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한다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은 이 시보다 훨씬 더 상황이 열악해졌어.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 시적 화자가 나 자살을 해야 될까 봐.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까지 해. 왜냐하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지.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이 불행한 일들을 내가 만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내 인생을 굴려가는 게 과연 날까? 진짜 나 때문일까 이 불행이? 아니야. 나보다 훨씬 더 큰 뭔가가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굴려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게 바로 운명론적 가치관인 거지. 응?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불행의 원인이 나의 어리석음이 아닌 거지. 그냥 그렇게 살도록
태어난 거야, 나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살도록 그냥 내가 태어난 거지. 그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지.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고 마을 공동체가 사라졌어. 어떻게 그건 내 어리석음 때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여길 견디면 돼. 하늘이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날 두셨으니까 어떻게 높고 고결하게 내 온 마음으로 사랑과 슬픔을 가득 안아서 그걸 시로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이 그렇게 날 내셨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견디자라는 태도로 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석의 시에서는요, 운명론적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특히 어떤 기능? 플러스의 기능을 하는, 화자의 태도를 의지적으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 백석의 시에서는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운명론적 가치관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별표 5개 하고 정리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 고단한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안과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운명론적 자존의식을 바탕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훨씬 좋겠다. 그지? 고단한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안과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운명론적 자존의식을 바탕으로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를 드러낸 시가 백석의 흰 바람벽을 보며, 여러분, 흰 바람벽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있어. 흰 바람벽이 있어. 흰 바람벽 영사막의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영사막의 역할을 하고 있는 흰 바람벽을 통해서 외로움의 감정을 그리움의 감정으로 바꿨다가 마무리 운명론적 자존의식을 바탕으로 한 의지로 바뀌어가는, 이렇게 정서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시 한 편 감상을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 감상하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 시어를 또는 이 화자의 상황이나 태도를 어떻게 뽑아내고 있구나. 어느 부분에서 뽑아내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주제로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내 걸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고등국어야. 고등국어는 암기하는 게 아니죠. 암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시를 영상을 찍는 건 이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하듯이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독해가 이루어지고, 독해를 할 때는 선생님이 만든 질문처럼 이런 질문들을 내가 자꾸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독해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처음 보는 시를 만났을 때도 이 정도의 독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목표다 라는 거 분명히 하시고요. 암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시를 독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